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역 영어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무역 영어 들어가는 시험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다 같은 건가? 대표적으로 관세사 과목에 무역 영어가 있고 국제무역사 과목에 무역 영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상공회의소에 무역 영어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요 무역 영어를 공부하면 저거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요 무역 영어 공부하면 요거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나요? 특히 어떤 경우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냐면 시험적으로는 국제무역사가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전공자나 아니면 무역 취업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국제무역사 시험을 봅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을 보면서 이제 무역 영어 공부를 하겠죠. 제가 국제무역사 합격을 했는데 혹시 무역영어, 상공회의소 무역영어를 위해 따로 무역영어 책도 사야 되고 공부를 따로 해야 되나요? 라던가 제가 이제 조금 높은 시험인 관세사 시험을 좀 응시해 보려고 하는데 관세사 시험에도 무역영어가 있던데 제가 그 무역영어를 따로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같지만 다른 시험, 관세사 1차의 무역영어, 국제무역사의 무역영어, 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 뭐가 다른지 실제 유형을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고요.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은 1교시와 2교시가 있고 2차 시험은 1, 2, 3, 4교시가 있겠죠. 그리고 1차 시험에 1교시는 관세법과 무역영어, 2교시가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 그러면 1차 시험, 관세사 1차 시험에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1교시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이죠. 즉 관세법이 1번부터 40번이고 무역영어가 41번부터 이제 80번입니다. 자, 다음 국제무역사. 국제무역사 1교시와 2교시가 있고요. 1교시 무역규범, 무역결제 각 40문제씩, 2교시 무역계약, 무역영어 각 40문제씩. 여기도 무역영어가 있네? 심지어 40문제는? 이거 같은 건가? 물론 이제 관세사 시험이 오지선다고 국제무역사 시험이 사지선다라는 걸 제외하면 똑같은 무역영어 과목이 있고 똑같이 40문제면 똑같은 시험인가? 그리고 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무역영어는 이제 똑같습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 영문해석, 영장문, 무역실무고요. 객관식 75문항 총 90분. 그러면 상공회의소 무역영어는 1급이건 2급이건 3급이건 총 75문제가 있고 과목당 25문제가 있다. 뭐가 좀 다른 건가? 그래도 이 1과목, 2과목, 3과목을 합쳐서 무역영어라고 합니다. 그럼 저 무역영어를 공부하면 요건 공부 안 해도 되는 건가? 이제 뭐가 다르지? CISG, 인코텀즈, UCP. 인코텀즈는 이제 2010에서 2020으로 개정이 되었고 UCP의 현재 버전은 600이죠. 자, 그래서 모든 무역영어 시험은 똑같습니다. 관세사 무역영어든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든 상공회의소 무역영어든 문제의 반은 CISG, 인코텀즈, UCP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똑같지 않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관세사 시험의 무역영어가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어떤 부분이 높냐면 국제무역사나 상공회의소 무역영어에서는 CISG를 물어보더라도 이제 UCP를 물어보더라도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중요한 조항이나 앞부분에서 물어보는 반면 관세사의 무역영어는 CISG 1조부터 끝조를 기준으로 모든 조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CISG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나오는 그 파트가 딱 정해져 있는 이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나 상공회의소 무역영어와는 달리 이제 관세사 무역영어는 조금 더 범위가 넓구나. 자, 그럼 보세요. 41번은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68조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사실 그 68조까지는 국제무역사나 이제 상공회의소 무역영어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데? 자, 그리고 51번 볼게요. 똑같이 CISG입니다. 41번도 CISG였는데 51번도 CISG네. 1장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요런 기초적인 문제는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은 이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나 상공회의소 무역영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61번을 볼까? 61번 또 CISG야? 그렇죠. 자, 그래서 랜덤으로 41번, 51번, 61번을 지금 보고 있는데 벌써 CISG만 3문제. CISG가 참 많이 출제되는가 보구나. 자, 그럼 71번 선화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헤이그 규칙이자. 자,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자, 관세사 무역영어는 이걸 이제 3대 이제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추가하여서 운송, 보험, 중재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운송이라고 하면 사실 국제무역사나 상공회의소 무역영어에서는 실질적으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헤이그 규칙이나 함부르크 규칙, 이제 복합운송 협약 이런 부분들, 아니면 뭐 환호원법, 뭐 EUCP, 영국 물품 매매법,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문제가 한두 문제씩 출제됩니다. 뭐 사실 이 71번 같은 문제는요, 뭐 관세사 수업 용어로도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그럼 80번 볼까요?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10조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요 정도 수준은 이제 국제무역사나 상공회의소 무역영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사 무역영어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제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를 상공회의소 무역영어를 공부했으면 이제 반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 나머지 반을 더 맞추기 위해서는 더 넓은 범위를 공부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관세사 무역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또 여러분 또 훌륭한 책이 있어요. 지금 대놓고 광고 이렇게 이제 관세사 무역영어 책이 있고 이론과 이제 10년치의 기출 문제를 싹 다 분석해 놓은 요 교재로 우리는 무역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의 무역 영어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 해석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거나 출제돼도 거의 뭐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국제 규칙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면서 우리가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CISG나 인코텀즈 UCP에서도 출제는 제일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 조항에서만 많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조항에서 출제가 되는 편이며 나머지 짜잘한 국제 규칙들을 다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량으로 보면은 이제 국제무역사나 이제 상공회의소 무역영어의 한 2배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제무역사에도 무역영어가 40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자, 볼까요? 자, 똑같이 CISG, 인코텀즈 UCP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엔나 컨벤션 1980. 비엔나 협약이죠. 비엔나 협약이 뭐예요? CISG를 말하는 겁니다.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라고 해서 딱 요 정도 수준은 이제 국제무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 그래서 상공회의소 무역영어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수준. 관세사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그리고 관세사 무역영어에서는 쉬운 문제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51번. 다음 중 UCP 600에서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 자, 이런 게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에서만 주로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그 관세사 무역영어라고 하면은 뭐 단순 해석이나 이런 응용 문제 이런 거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철저하게 국제 규칙의 원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규칙의 내용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반면 이제 국제무역사는 좀 해석도 좀 하고 약간 응용을 해야 되는, 물론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자, 그럼 잘 보세요. 신용장에서, 즉 UCP 600에서 수익자가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서류는 이제 환호음과 송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그거 찾는 거예요. 3번이 뭡니까? 빌. 어떤 서류예요? goods sold including, 그 판매되는 서류인데 뭐 에센셜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리사이즈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그 물품의 뭐 명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서류는 뭡니까? 송장이죠. 그럼 이게 송장이고요. 송장은 UCP 600에서 수익자가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서류구나.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다음 관세사 무역영어와는 달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는 이제 단순 해석 문제, 즉 해석을 하고 이것은 무역의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인지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61번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용선 계약. 그럼 다음은 어떤 용선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쉽습니다. 인타이어 베슬, 빌리는 거. 배를 통째로 빌리는 거니까 여기만 보고 이거 나용선이구나. 나용선은 베어보트 차터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41번부터 80번까지 40문제가 국제무역사에서 무역영어인데 그중에 71번부터 80번, 즉 10문제는요 서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그 무역과 관련된 단순 해석이라던가 이런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한국의 FTA 대상 국가는 2007년 6월 1일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한국의 퍼스트 FTA, 최초의 FTA입니다. with 월드 라지 이코노믹 블록. 그래서 이런 개별 국가와의 FTA가 아니라 그는 경제 블록, 어떤 그룹이죠. 어떤 그 가장 큰 그룹과 FTA를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일단 둘 중 하나입니다. 뭔가 그 블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EU 아니면 아세안이죠. 둘 중에 어디겠습니까? 요거는 사실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세안이 언제 발효되었고 한EU FTA가 언제 발효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많아서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71번부터 80번까지는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80번. 다음 서신의 문장을 영문 서신의 논리 전개에 따라 가장 잘 나열한 것은, 즉 A, B, C, D 문장을 주고 순서를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순서 찾는 문제. 자, 그래서 읽고 해석만 하면 쉬운 문제지만 읽다가 시간이 다 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무역사도 저렇게 보니까 뭐 40문제씩 총 4과목, 총 160문제고 그중에 무역영어가 또 40문제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바닥이 정말 그 무역업계 베스트셀러죠. 이런 정쌤의 국제무역사 한 권이면은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광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딱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를 관세사 무역영어의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사 무역영어랑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랑 크게 그런 느낌적인 차이는 많이 없어요. 그냥 국제무역사 무역영어가 조금 더 쉽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이제 관세사랑 국제무역사는 1교시, 2교시가 있었고 상공회의소 무역영어는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고 했을 때 1교시, 2교시가 있다라는 건 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다라는 건 연속해서 75분 중간에 쉬는 시간 없습니다. 한 방에 쭉 푸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이제 1과목 영문 해석이죠. 영문 해석과 영장목은 말 그대로 이제 영어 능력을 조금 더 많이 테스트를 합니다. CIF, 인고통제 2010의 CIF인데 롱 원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럼 3번 보시면 셀러 컨트랙트 포 인슈런스 커버. 매도인이 보험 가입하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for the seller's risk, 매도인의 위험에 대해 아니죠. CIF라고 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이게 틀린 문제입니다. 요 정도 수준. 자, 그러면 이제 영장문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과목이 영문 해석이고 2과목이 영장문인데 뭐가 다른가요? 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예전에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1번에서 25번 그 영문 해석은 정말 해석에 그 문제가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은 이제 영장문 26번부터 50번은 약간 문법적인 것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요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과목, 2과목을 보시면 사실 뭐 이런 문제는 뭐 앞에 그 영문 해석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1과목과 2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번부터 50번까지가 그냥 영어 시험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역 영어는 이제 그 문법적이거나 이런 문제도 출제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제무역사와 또 크게 다르지 않구나. 사실 예전엔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국제무역사 무역 영어가 이제 관세사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무역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영문으로 출제했다라고 하면 이제 상공회의소 무역 영어는 1과목, 2과목에서는 철저하게 그냥 토익 파트 7 있죠? 정말 무역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출제를 하다가 요즘은 국제무역사랑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3과목은 달라요. 51번부터 75번이 3과목 무역실무인데 왜 상공회의소 무역 영어 시험인지 아세요? 영어를 테스트하는 1과목과 2과목, 그 다음에 무역을 테스트하는 3과목이 있습니다. 3과목 무역실무는 한국어로 출제가 됩니다. 무역영어 시험인데. 해상운송장 C웨이빌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은 수화인이 화물 수령을 위해 해상운송장 원본을 운송회사에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C웨이빌은 원본 없이도 물건 찾을 수 있습니다. 권리증권이 아니니까요. 65번 해상보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추정전선은 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위부함으로써 성립되며 만약 위부를 하지 않을 경우 현실전손으로 처리되나요? 분손으로 처리될 수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시험이 이거 1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조금 독특하죠. 1과목과 2과목은 어찌됐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와 상당히 비슷한 반면 3과목 무역실무는 그냥 한국어로 무역 지식을 테스트를 좀 합니다. 결국 관세사를 공부했어도 또 이제 국제무역사를 시험을 보려면 또 국제무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국제무역사를 합격했어도 무역영어 상공회의소 무역영어가 이제 영어에 대한 그 능력을 훨씬 더 많이 테스트하기 때문에 또 따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기본서와 기출해설서 이 두 개만 있으면 무역영어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아니면 이제 그 직장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뭔가 시험마다 무역영어라는 게 있는데 그 무역영어가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대충 한 50에서 한 70% 정도는 비슷하고요. 한 30% 정도는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그 실무자들과 함께 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수험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